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이번 화는 특별편의 이제 5번째 화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식단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먹어야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미일 박사님의 오늘 활약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부담감이. 아이고. 우선 저탄고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한 가지 있죠. 삼겹살만 내내 먹고 기름만 내내 퍼먹는 다이어트인 줄 아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 고지방식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먹는 거 맞는데 삼겹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것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지난 화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 거의 중요성. 네. 그거 이제 지난 화 거 들으시면 좀 많이 와닿으실 것 같고요. 네. 그거 듣고 들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앞선 화들이 되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재미없고 뭐 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번 화 듣고 앞에 것들 들으면 또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재밌으셨다고 많이들 하시던데요. 네, 그러면은 우선 정 박사님께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탄고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건강하게 하려면요. 무탄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만 퍼먹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균형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탄단지의 비율이. 네. 그러니까 크게 좀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 사람의 대사 체질에 따라서 탄단지의 비율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른 대사인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맥박이 빠르고 얼굴빛이 좀 약간 혈색이 돌고 그 다음에 피부랑 머릿결이 좀 오일리한 사람들, 촉촉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격이 약간 좀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부신이랑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량 영양소의 연소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으면 이런 사람들은 좀 부족해요. 그 중간에 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상당히 많이 줄여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먹고. 그래서 물론 뭐 질환 치료를 위해서 뭐 의료인들의 관리하에 케톤식 하는 그거는 제외로 하고 내가 건강하게 저탄고지를 할 때 나에게 네네. 맞는 탄단지의 비율은 뭐냐. 그랬을 때 대사가 빠른 사람들은 지방의 비율이 전체 칼로리에서 한 60에서 65%, 탄수화물은 대략 한 10%, 단백질은 한 20% 정도. 거의 전형적인 케톤식에 그러게요. 가까운 네. 거가 빠른 대사일 때는 잘 맞는다는 그쵸. 말씀이신 지방이 거죠. 많이 들어가야지만 그 필요한 그 왕성한 연소를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면 좀 일찍 당뇨가 와요.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자기 근육을 분해해서 혈당을 유지하려고 에너지원을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팔다리 가늘고 배 꼴로 나오신 분들 전형적인 이 체질이세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이 먼저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네. 여기 이게 성인에서는 빠른 데서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좀 적긴 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거의 느린 대사시죠. 네. 그러면은 네. 남자분들이 대체로 만약에 이 빠른 대사가 많은 편이라고 하면은 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남자분들이 살이 잘 빠지는 이유가 혹시 이 빠른 대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육량도 더 여자들보다 많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느린 대사. 여기에 속하실 것 같은 대부분의 분들. 실제 빠른 대사이신 분들은 이 방송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저탄고지 하시면 잘 빠지니까. 되시니까. 네. 네, 그럼 느린 대사이신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까 빠른 대사는 뭐 약간 맥박도 빠르고 혈색도 뭐 혈색도 막 돌고 약간 불구스름하고 오일리하시고 네,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피부가 일단은 좀 이제 건조하죠. 머리카락도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체온이 약간 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대사가 그쵸. 느리면 열 발생이 적으니까 네. 체온도 낮은 편이고 따뜻한 거 선호하고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매운 거 먹으면 열이 확 도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가? 매운 거가 캡사이신이 사실은 네. 통감을 자극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걔네들이 대사를 일시적으로 올려주니까. 촉진해요.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어요? 약간 변비 성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이제 갱년기 정도 들어가면 얼굴이 맑은 게 아니라 약간 칙칙한 그게 이제 전형적인 느린 대사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럼 이분들은 반대로 아까 빠른 대사이신 분들은 부신이랑 갑상선 기능이 좀 이렇게 항진돼 있으신데 이분들은 네. 반대로 약간 이렇게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쵸. 많겠네요. 부신이랑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있는 분들이죠. 진짜 대부분 20대 중반 혹은 30대 초반 이후의 여성분들이면은 거의 느린 대사일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지방은 한 전체 칼로리에서 50에서 55% 정도. 높진 않네. 낮지는 않네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인슐린의 수준을 좀 유의적으로 낮춰서 체지방 분해를 유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죠. 케톤 생성은 유도하지 않겠죠. 이 수준에서는.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이분들은 빠른 대사자들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당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줄어 있어요. 이분들은 부신하고 간에서 그 당 신생합성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부신의 그 자극하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에서 20에서 한 25% 정도. 꽤 높네요. 네, 그냥 탄수화물 식품으로 치면 몇 끼 한 50g 정도? 그러니까 잡곡밥 정도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꼭꼭 씹어 드시면. 이렇게 했을 때 느린 대사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케톤식 오래 하면 왜 T3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게 탄수화물 식품으로서 몇 끼 한 50g 정도 먹어주는 거가.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저하가 예방이 된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갑자기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필기하면서 박사님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느린 대사인 사람이 빠른 대사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을 60에서 65% 정도 먹고 탄수화물 10%, 단백질 20% 뭐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혹시 설사하는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느린 대사자인 사람들이요? 이렇게 먹으면. 그렇죠. 느린 대사자인 사람들이 사실 전신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간에서의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지방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소화가 안 되고 대장으로 가면서 설사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얘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이 빠른 대사에서 그 추천하시는 이 비율? 이 비율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탄고지 비율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은 적이 많은데 이렇게 먹으면 저는 약간 설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탄수화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추가해서 먹어주면 괜찮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화 효소 도움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또 느린 대사이신 분들이 이 약간 타이트한 키토제닉 식단 스타일에 아까 빠른 대사 스타일에 어울리는 그 식단을 하면은 그러니까 설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변비가 되게 심해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변비냐 설사냐지 어쨌든 뭔가 몸에 맞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 소화나 뭐. 신기하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누구에게나 다 맞지 않고 실제로 전체 뭐 한 15%에서 30% 정도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탄고지가 맞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키토제닉, 예, 빠른 대사자를 위한 어떤 이 비율을 지키는 타이트한 식단을 했을 때 맞지 않는 거지.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몸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 비율을 어떻게 이게 사실 60에서 65% 그리고 느린 대사는 50에서 55%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큰 차이는 사실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 둘 다 저탄고지 안에 범주에 있는 거고 저탄고지 범주 안에서 자기 몸에 어떻게 맞느냐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빠른 대사, 느린 대사.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케토제닉 식사를 오래 장기간 하는 여성분들이 뭐 불안 초조하다, 심계항진이 일어난다, 수면장애 일어난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오히려 정체돼 있던 살도 더 빠지고 수면도 더 잘 자고 그게 아마 자기 체질에 맞는 식사, 탄수화물이 필요했던 사람인 거죠. 물론 뭐 과거처럼 고탄 저지 식사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탄 고지 내에서 자기한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질문들이에요. 어제 치팅했는데 갑자기 살이 빠졌다고, 정체기가 풀렸다고. 그런 분들은 식단에 조금 소량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사실 잡곡밥 한 반 그릇 정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끼니당. 그 잡곡밥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드시는 게 괜찮지 않나. 네, 저 심지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밥 이렇게 듬뿍 떠서 한 숟갈 그거를 끼니에 넣어서 먹었을 때 속도 제일 편하고 몸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네, 마음도 편하고. 네, 맞아요. 네, 잠도 더 잘 자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선 이제 빠른 대사와 느린 대사의 어떤 전체적인 결과를 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식단 구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건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하루 3끼 혹은 2끼의 식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제 빠른 대사부터 해볼까요? 빠른 대사? 느린 대사? 빠른 대사. 네, 빠른 대사 빠른 먼저. 대사는 탄수화물 식품으로 25g 몇 끼. 그럼 계란 반 개 정도죠. 크기 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소량인 거죠. 정말 2숟가락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탄수화물 식품으로 수수, 조, 귀리, 퀴노아 이런 거 잘 잡곡들. 아니면은 꼭 탄수식품 말고 그냥 나는 뿌리 채소 같은 걸로 먹겠다 해도 괜찮지 않나요? 네. 뭐 당근, 비트, 우엉, 뭐 양파, 양배추, 토마토 뭐 이런 걸 좀 이제 푸짐하게 먹어주는 형태로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말씀드린 수수, 뭐 퀴노아, 조 이런 거에 있는 또 영양소가 있거든요. 미네랄이 바깥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 안정을 주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균형의 개념으로. 예전에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탄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못 먹을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저지방 시대에도 지방이 있으면 모든 게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안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탄수화물이 조금 있으면 그건 막 아주 먹지 말아야 될 거로 생각하는 거. 예전에 고기에서 굳이 지방 다 도려내고 요리한 것처럼 이제는 닭가슴살만 먹는 것처럼 맞아 그런 것처럼 이제는 철저하게 탄수화물 배제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비율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을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식품군은 그 정도고 그러면 나머지 단백질이랑 지방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한 100에서 150g 뭐 자신의 체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몇 끼? 한 끼당 100에서 150g. 네. 되게 양이 적은데요. 저희 막 최대 몇 근 먹냐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많이 먹는데. 네. 그다음에 지방이요? 지방 식품은 빠른 대사자는 한 20에서 30g 정도 한 지방 당이요. 그러면은 박사님 이거 해주시는 건 지금 3끼 기준이신 거예요? 그냥 요거를 한 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그쵸. 3번 식사하는 거. 네. 그러면 하루 종일 먹는 총량은 지방은 뭐 한 60에서 90g 사이. 그다음에 그 단백질 식품군은 300에서 뭐 한 500 사이.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하루에 한 75g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따지면 또 양이 되게 적은 양도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괜찮네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빼놓지 말아야 될 거가 채소요. 열량 영양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채소를 2컵, 몇 끼? 몇 끼 2컵. 적지 않은 양이죠. 익혀서 먹어야지만 미네랄 흡수도 좋고 사실 미네랄이 연소에서 점화플러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주 제한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 살 빠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는 이 점화플러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부족하면 잘 타지가 않는 거죠. 타지 않는 거는 체지방으로 와서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을 빼겠다. 그럼 탄수화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움 역할을 하는 채소를 충분히 먹어주면 건강하게 살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느린 대사의 식사 구성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은지 부탁드릴게요. 예, 빠른 대사에 비해서 아까 갑상선 기능이랑 부신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 또는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몇 끼 50g 정도. 탄수화물 식품으로요. 많지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죠. 한 몇 공기 정도? 한 3분의 1공기 정도 되죠. 반 공기 정도. 그러니까 물론 식당에서 눌러주는 정도로는 아닐 것 같고 우리 집에서 그냥 보통 먹는다고 해서 한 주걱 떴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반 그릇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한 공기를 한 200g 정도 밥 한 그릇을 200g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거의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계란이 하나가 50g이니까 부피로는 그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밥을 드시면 되겠죠. 작곡밥으로. 잠시만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50g이라는 거는 밥을 다 한 그 그램의 50g 말씀드리는 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탄수화물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순탄수 개념으로 들으시면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다 된 밥의 양의 기준으로 쌀도 아닙니다. 밥 끓인 밥의 양은 기준으로 50g이에요. 단백질은 비슷해요. 아까 빠른 대사처럼 100에서 150g 정도 몇 끼. 고기가 해당이 되겠죠. 지방이 많은 육류가 좋을 것 같아요. 갈비, 등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방은 아까 빠른 대사자는 거의 30g 정도. 30g 정도 했잖아요. 2테이블스푼. 여기서는 그 반만 먹으면 되죠. 15g. 아까 느린 대사자들은 담즙 분비 능력도 떨어져 있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방이 많이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그게 제가 딱 버터를 한 끼에 만약에 먹는다면 저는 하루에 보통 2끼를 먹는데 한 끼를 먹는다 그러면 15g이 넘어가면 불편해요. 와, 진짜 딱 확실한 느린 대사자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딱 15g까지가 딱 좋아서 그 버터 이렇게 소분해 놓을 때 15g씩 소분해 놓거든요. 신기하다. 채소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느린 대사자인 사람들이 되게 나트륨하고 칼륨 균형이 깨져 있거든요. 근데 채소에는 칼륨이 많잖아요. 그래서 잎채소 칼륨 많은 그런 거 먹으면 속이 얹힌 것 같다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 채소량을 그렇게 뭐 2컵씩 드시려고 하지 말고 일단 속을 달래는 게 필요하죠. 그분들은 위벽이 참 약해 있거든요. 얇아 있고 그래서 먼저는 그냥 열량 영양소 균형에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뿌리채소 위주로 그 다음에 오래 진행되다 보면 이제 위벽도 다시 재생이 되고 그때 자기가 원하는 그 채소 분량으로 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말씀이 너무 힐링인 게 솔직히 나 느린 데서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에 희망이 있는 게 천천히 식단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언젠간 나도 건강해지겠구나라는 뭔가 말씀에 희망이 느껴져요. 저 뭔가.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급함이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매일 체중이 올라가서 그 수치 떨어지는 거에 만족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 몸을 더 망가뜨리고 대사 기능을 더 손상시켜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체중 감량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보시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 그게 사실은 제일 숏컷인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서 하는 행동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해로운 길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급함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말씀해주신 여기까지는 하루 3끼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식단을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간헐적 단식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정 박사님 지금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려면 간헐적 단식을 꼭 해야 된다라는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생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효과를 많이 감량을 목표로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기도 했는데 이 정 박사님의 식단 가이드는 지금 보면 하루 3끼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단헐적 간식 또한 뭐 찬반론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저의 결론도 단헐적 간식이 기존의 열량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랑 컨셉은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하루에 2끼 이렇게 먹으면 총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처음 한 하루 이틀은 아드레날린 그게 분비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단기간에 대사 속도는 올라가요. 그 뒤부터는 대사 속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간헐적 단식을 2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간헐적 단식을 멈췄다. 그럼 그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냐? 아니더라고요. 거의 퍼머넌트하게 그냥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정말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해서 대사 떨어지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멈추고 다시 정상 하루 3끼 먹으면 그 부족했던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더 왕성하게 하면서 체중이 더 늘어나는 거죠. 기아 모드로 접어드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다 다시 또 그 체중을 감량하려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맨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지만 잠깐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그 효과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루에 한 번만 하던 거를 그 다음에는 그 효과를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지려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계속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더 대사 속도는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 떨어지고 이제 어떤 걸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사실 간헐적 단식이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왜 많이들 하시냐면 사실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방탄커피 한 잔 마셨더니 진짜로 배가 안 고파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랬던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오후 6시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잠자기 전에 또 조금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6시까지 또 안 먹으면 그게 뭐 16대 8이 되거나 18대 6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게 인슐린만 안 놀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단식 시간에 방탄커피를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탄커피를 먹었더니 나도 모르게 배가 안 고파서 뭐 저녁을 거르게 됐다 뭐 이런 케이스가 종종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배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탄고지하고 가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T4랑 TSH 뭐 이런 건 정상이에요. 근데 T3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T3는 그러니까 T4에서 T3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셀렌, 징크. 그 전환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셀렌하고 징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커피 속에는 카페인도 있고 지방도 있으니까 에너지는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뭐 혈당을 좀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배고픔은 느끼지 않겠지만 세포는 미네랄이 계속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탄고지 하는 분들한테 셀렌 보충해주면 T3가 좀 올라가긴 해요. 그거는 셀렌하고 아연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나마 이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이 같이 묶여 있으면은 그나마 이 간헐적 단식을 해도 이제 에너지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지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라고 여지껏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이거가 잘 맞는 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인 거고 자연스럽게 됐을 때 그게 괜찮은 거지. 저탄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강제로 막 시계
보시면서 참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어플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최근에 만났는데 진주님, 네 주스프님 그 카페 저희 포럼 때도 나와주셨는데 진주님이 거의 1년 반 가까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좋으셔서 하루 두 끼 반 뭐 이렇게 저탄고지 식단으로 지금 체중 감량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배가 안 고프고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아셨대요. 그러니까 위가 빈 것과 진짜 배가 고파서 허기진 거를 구분을 하실 줄 알게 되셨대요. 그 전에는 그냥 위가 빈 거 있고 배고픔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정말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이 되셨대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갑자기 급격한 감량이 이루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이 잘 맞는 가장 좋은 예시, 정말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으로 오신 거예요.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신 거거든요. 진주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간헐적 단식에 목을 메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배고프면 두 끼 먹는 날은 두 끼 먹고 또 어떤 날은 좀 괜찮아서 안 드시는 날은 안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 같다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 안 먹을 때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사실은 몸살이 나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저탄고지식으로 잘 먹고 이제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안 땡기던 아침이 갑자기 확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도 잘 안 땡겨하는 타입인데 아침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채소와 기름이 뭔가 풍부한 뭘 먹어야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느낌? 그래서 아침에 키토김밥 그 아침에 부지런히 키토김밥 만들어서 먹었더니 몸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이 당겨 할 때 먹고 그렇게 만약에 뭐 또 배고프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간헐적 단식이 되고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시간 재가면서 막 그게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맞아요. 그게 또 혈당도 올리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탄고지 식단이랑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막 너무 막 극도로 막 힘들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다를 바 없는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조급증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닥터 피니가 강의한 게 5월 26일 날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제목이 이거예요. 간헐적 단식 양날의 검. 뭐 이렇게 살 빼려고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당뇨 계신 분들 혈당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그분의 의견은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면 혈당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긴 한대요. 그리고 약물 사용도 줄어들고 빨리 약을 끊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한 끼 좀 치팅해도 혈당이 그냥 안정되게 유지하고 그 상태가 저는 완전한 당뇨 치료? 그러니까 혈당만 관리되는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 세포까지 완전히 복원됐을 때가 완전한 치유라고 보는데 간헐적 단식은 그런 측면에서는 시작부터 하기에는 미토콘드리아 복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유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그 진주님 사례가 1년 반 500몇 거의 600일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 저탄고지를 정말 치팅도 거의 없이 꾸준히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가신 거 아닐까. 검사해보는 게 좋겠네요. 대단하시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저는 엄청난 요리 실력 덕분 아니실까. 맞아요. 네, 원하는 걸 다 만들어 드시잖아요. 치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진짜 너무 부러워.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거 기대하시면서 하루에 뭐 얼마나 먹고 뭐 이런 거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느린 대사, 빠른 대사로 구분을 먼저 했고요. 느린 대사는 이런 스타일로 드세요. 뭐 빠른 대사는 이런 스타일로 드세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콕콕콕 집어서 드세요보다는 본인 몸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이드 아닐까 싶거든요. 정 박사님 근데 본인이 느린 대사, 빠른 대사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대한 선호도 좀 담백한 게 끌리면 좀 빠른 대사자, 맵고 짠 게 끌리면 맵고 느린 대사자. 따뜻한 따뜻한 네. 거. 예, 몸이 좀 차고 이런 분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느린 대사자고요. 보다 정확하게 내가 대사 유형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모발 검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모발 같아요. 검사. 네. 그렇구나. 네.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거. 저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정 박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 무서운 게 내 그간 살아온 삶의 성적표? 망나니같이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받아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로 설명해 주신 거에선 저 대체로 느린 대사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람이 완전히 100% 느린 대사, 100% 빠른 대사 막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일단 아까 빠른 대사에서는 오일리한 피부와 모발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그런 것 같은데 좀 피부하고 머리 되게 오일리하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음식이 잘 맞으면서도 몸에서 열은 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받아서 정확하게 뭔지 제가 정 박사님 모발 미네랄 강의를 우연히 들은 기회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혼합형 대사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거 받아보고 싶네요. 저 이거는 너무 심화라 다음 기회로 정 박사님 모시고 아예 강연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네. 궁금해요. 네, 다음 기회로. 모발 검사는 참 대단한 검사죠. 네. 우선은 느린 대사, 빠른 대사를 구분한 것만으로 저희에게 큰 소득이므로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탄고지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가이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웬 행운이에요. 한류 이거 해야 돼요. 한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그 저자세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마지막 특별편으로 찾아올게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편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저탄고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